자, 챔피언스리그에서 코리안 더비가 성사가 대진은 성사가 됐고, 네, 실제로 두 선수가 만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이제 굴육지죠. 대표팀의 네. 정말 뭐 경기력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내무생활 쪽으로나 네,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앞으로도 해야 될 김민재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96년생 동갑락이고요. 이 두 선수의 격돌이 거의 좀 없지 않았나요? 학창 시절 이후 처음이라고 네, 합니다. 또 황인범 선수 대전 같은 경우는 또 2부로 내려가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좀 학창 시절 이후로 처음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만남인데, 아무튼 두 팀의 상황 자체가 지금 뭐 다급하긴 하기 때문에 이 시합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습니다. 23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5시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이제 페이노르트의 홈구장 네, 에서 경기 시작이 되겠는데요. 지금 두 경기씩밖에 안 남겨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7라운드니까 네. 7라운드, 8라운드 이렇게 두 경기가 딱 남아 있습니다. 지금 파리 커트라인이 승점이 한 13점 내지는 뭐 14점 뭐 아니면 15점까지도 갈 수 있는 뭐 네.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지금 페이노르트는 10점밖에 안 되고요. 네,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바이에른 바이에른은 뮌헨이 4승 2패죠. 저기 12 네. 정도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페이노르트보다는 뭐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그렇죠. 밑에 팀들이 남은 두 경기에서 치고 올라올 경우에 바이에른도 사실 이 24강 안에 드는 건 바이에른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12위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8강 안에 들어야 됩니다. 두 팀 목표가 다른 거죠. 페이노르트는 일단 24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이제 8강 안에 들어서 직행을 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두 선수가 만날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그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선수 다 지금 후반기에 몸 상태가 네.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좀 황희문 선수 못 나오고 있고, 김민재 선수는 약간 좀 그 징검다리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이제 계속 선발로 투입이 되면서 굉장히 좀 혹사를 당하다시피 했잖아요. 사실 두 선수 전부 다 올 네. 시즌에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한 대표팀 안에서도 그렇고 네. 두 선수였는데, 황병 선수는 12월부터 종아리 부상으로 최근까지 경기에 계속 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민재 선수도 호펜하임전에서 휴식을 취했죠. 결국 그때 다이어가 김민재 선수의 자리를 대신했었는데, 그래도 볼프스부르크전에서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뛰면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다만 잔부상이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좀 관리는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 경기는 굉장히 바이에른의 그런 8강 안에 드냐 못 드냐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경기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반드시 선발로 투입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황인범 선수죠. 그렇죠. 황희문 선수가 아무래도 경기를 계속 못 뛰었기 때문에 네. 좀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기 내용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 좀 있어서. 원래 네. 당초 3-4경기 정도 결장이 예상돼서 이 경기 바이에른 뮌헨과 맞대결에서 복귀하는 게 목표였어요. 팀의 목표였고, 이제 프리스키 감독도 바이에른전에서 출전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좀 몸 상태를 봤을 때는 좀 온전치 않다. 여전히 아직 좀 더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이 코리안 더비 맞대결 성사도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두 선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서로 상대한 경험이 있다고요. 네, 그 이후에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졸업 후에 대전 시티즌으로 갔었죠. 황인범 선수가. 네. 2년 먼저 프로로 진출했는데 팀이 2016년에 강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K리그 2에서 활약을 했고, 김민재는 K리그 1 전북 현대에서 뛰었었죠. 그 이후에 황인범이 미국, 뭐 러시아, 그리스, 세르비아 굉장히 다양한 세계를 무대를 일주를 거쳤죠. 했죠. 예. 김민재 선수도 뭐 중국, 튀르키예, 이탈리아. 근데 김민재 선수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텀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두 선수가 만날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챔피언스리그에서 대진이 성사가 됐고, 황인범 선수도 페인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에 이제 종아리 부상 때문에 결장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페이노르트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 맞춰서 복귀를 준비를 시켰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아예 경기를 안 뛴 상태로 이 경기에 나오는 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페이노르트가 황인범 선수 빠지고 나서 조금 내리막을 걷고 있죠.
아무래도 팀의 핵심 자원이었다 보니까 좀 흔들리고 있는데 최근에 에인트호벤 리그에서는 그리고 위트레흐트 만나서 연패를 또 기록을 했고 또 리그 빌햄 원정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3경기 연속 리그 무승 중이고요. 그런 점이 조금 페이노르트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제가 2003년도에 페이노르트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페이노르트가 와, 챔피언스리그 2003년도. 나왔을 네. 때거든요. 그때 페이노르트가 상당히 잘했고 그때 송정국 선수가 있었고 아, 그러네요. 송정국 선수가 라이트백을 봤었죠. 그때 네.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브래드 에머튼이라고 호주 국가대표 선수를 네. 앞쪽으로 좀 밀어버렸습니다. 아. 송정국이 워낙 라이트백을 잘 보니까 에머튼도 좋은 선수인데 그 쓸 수 없으니 그냥 전지를 시켜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페이노르트도 그 뒤에 뭐 UEFA컵 우승도 하고 네. 뭐 나름 성과를 냈던 팀이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올 시즌에 전력이 그렇게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 상황에서 홍인범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바이에른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노르트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릴하고 경기까지 좀 있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3연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전, 그다음 릴 원정, 요게 챔피언스리그 2연전이고 그 다음에 2월 2일 밤에 아약스 원정이에요. 아, 또 엄청 어려운 일정이네요. 이게 그 네덜란드 축구에서 아약스 페노르트 요 대진은 정말 경찰들이 긴장하는 대진이거든요. 아, 약간 실제로 사람이 죽은 매치업이에요. 네, 그래서 팬들끼리 난동이 네.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만큼 페노르트에게도 칼에 갈고 나가야 되는 경기다. 또 암스테르담 원정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또 PSV 원정입니다. 컵배에서 또 맞붙네요. 컵대 8강전.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페이노르트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12월부터 지금까지 쉬게 하고 오늘 이번 바이에른 뮌헨전 복귀하고 릴전까지 이제 챔피언스리그 2경기 연속 뛰고 페이노르트 아약스 원정, PSV 원정 이렇게 네. 가는 게 딱 베스트인데. 황인범 선수요. 그쵸? 네. 근데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좀 섣불리 복귀를 했다가 괜히 또 안 좋아지면 나머지 3경기를 또 못 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이 또 종종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도 보니까 일정이 또 로테르담 더비네. 스파르타 로테르담 경기까지 쫙 있네요. 네.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서 호리안 더비가 만약에 불발이 되더라도 황현무 선수가 빨리 복귀해서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자, 일단 김민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25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다가 일단 호펜하임전에 한 경기 쉬었었고요. 네. 지난 경기 복귀를 해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튼 몸 상태가 쾌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자, 팀 간의 대결을 한번 볼까요? 상대 전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UCL에서 두 팀이 맞붙은 적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요. 역대 2번입니다. 네. 2001-2002 시즌에 조별리그 그룹 H에서 만나서 그 당시에는 바이에른이 1승 1무로 제압을 했고요. 다만 이때도 페이노르트 원정에서는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노르트 원정이 사실 쉬운 원정은 아니에요. 바이에른이 풀전력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바이에른이 그래도 공식전 5연승 중이거든요. 네. 네, 워낙 흐름이 좋으니까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이런 기세를 좀 이어가길 바라겠죠. 아무튼 마인츠 이재성 선수한테 당하고 패배한 네. 뒤로는 계속 좀 승리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바이에른 뮌헨이고요. 또 어쨌든 페이노르트 원정이기 때문에 네. 부담은 좀 가져야 되고요. 네, 가져야 덕하입 됩니다. 경기장이 분위기가 이런데도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빡세죠. 이게 좀 관중석이 뭔가 선수들을 좀 이렇게 에워싸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본석 쪽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응원 소리도 엄청 네. 잘 들리고 하겠네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경기여서 저는 김민재 선수가 나오게 되면 일단 뭐 대단한 어떤 활약보다 실수 없는 경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 현지 매치들이 뭐 조금만 실수해도 지금 잡아먹으려고 막 손잡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또 페이노르트도 맨시티를 막 상대로도 막 많은 골을 넣고 네. 굉장히 좀 이렇게 한 방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 한 방에 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페이노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일단 한국 선수들이 나와서 하면 이게 또 동갑나기 친구들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경기 중에 과거에 또 박지성 이용표 같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끝나고 또 유니폼도 교환을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맞대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팬들 입장에서는 두 선수 모두 나올 수 있는 걸 좀 바라겠죠. 네, 뭐 뛰지 않더라도 만나긴 하겠네요. 어쨌든 페이노르트 원정이니까. 아 그렇죠. 네, 뭐 로테르담 홈 경기 이미 만났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고. 뭐 이동을 했으면. 네. 아무튼
우리 한국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재미난 대결이자 두 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좀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이제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이거 좀 기대가 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